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집배원이 50만 원을 들고 집으로 온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을 찾으러 가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은행이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중교통이 하루에 2번밖에 없는 산골 마을, 무릎이 시큰거리는 겨울 아침, 그 긴 길을 나서야만 내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농어촌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집배원이 직접 여러분의 집 앞까지 연금을 들고 찾아오는 서비스가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단순히 돈을 배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서비스의 이면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회적 메시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신청을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서비스가 단순한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왜 사회적 안전망의 진화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 전에 잠깐요. 이 채널에서는 오늘처럼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 정책, 국가 서비스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고 깊이 있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이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농어촌 마을에는 저마다 작은 은행 지점 하나쯤은 있었습니다. 농협이든 우체국이든 아니면 지역 신용협동조합이든 간에 걸어서 20분 거리 안에 금융기관이 있었고 어르신들은 그 공간에서 자신의 재정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매달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가까운 창구를 찾아가 직접 현금을 뽑고 직원 얼굴 한번 보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는 한마디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수많은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닌 하나의 생활 루틴이자 사회적 연결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뱅킹에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창구가 있었으니까요. 은행 직원이 있었으니까요. 몸이 조금 불편해도 가까운 거리를 오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세계 안에서의 질서는 분명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그 안정된 일상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납부해온 보험료의 대가로 매달 지급되는 연금. 노후를 지탱해주는 이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권리이자 리듬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 질서입니다. 평온했던 그 세계. 그런데 그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논리는 냉정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거래량이 적은 지점은 수익성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하나둘 농어촌 지역의 지점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금융기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진행된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그 결과 한때 걸어서 갈 수 있었던 은행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하나에 ATM기 한 대조차 없는 곳이 생겼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읍내로 나가야 그제야 현금을 찾을 수 있는 현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 75세가 넘은 어르신이 혼자 사는 농촌 마을에서 연금을 찾으러 나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몸이 성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무릎이 조금만 아파도 그 외출은 어느새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무거운 사회적 현실이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입니다. 1인 고령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 접해지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고령층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 사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금융 접근성의 저하와 고독사 예방의 필요성.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같은 집단에서 같은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의 협업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이름은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집배원이 매달 연금 수령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월 최대 50만 원의 연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녹아있는지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파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찾아가는 서비스여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복지행정이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방식, 즉 수급자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수동적 구조를 유지해왔다면 이 서비스는 반대로 국가가 먼저 문을 두드리는 능동적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이미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는 집배원 조직의 인프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거대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인력과 조직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행정 효율의 관점에서도 매우 영리한 접근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정사업본부는 그 방향을 실행할 발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이 서비스, 과연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가?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2026년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된 시범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빠짐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 지역 조건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됩니다. 그리고 그 시범 지역은 강원도와 전라북도, 이 두 광역 단위 내 19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지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강원도와 전북은 국내에서도 농어촌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금융기관 접근성이 특히 취약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즉 시범 지역 선정 자체가 이미 이 서비스가 풀어야 할 문제의 심각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령 조건입니다. 만 75세 이상, 즉 1951년 이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명확한 기준입니다. 1952년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 만 75세를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이것은 정책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75세 이상의 고령층은 후기 고령자로 분류되며 신체 기능 저하, 인지 능력 변화, 외출 빈도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연령대입니다. 금융기관 방문이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이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계좌 조건입니다.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닙니다.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조건이 되냐고 하면 이 서비스 자체가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 즉 우체국의 협업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우체국 조직, 즉 집배원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우체국 금융 시스템과 연계된 계좌를 보유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는 것은 운영 효율과 안전성의 측면에서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원 또는 전북 19개 시군 거주 만 75세 이상,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 수령 중.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전화 신청이 아닙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 창구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6년 7월부터 시작되지만 신청은 7월 이전에 사전 접수를 해야 합니다. 즉 지금 이 시점 혹은 6월 말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두어야 7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늦게 알면 첫 번째 배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수급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집배원이 현금을 들고 찾아오는 이 서비스에 드는 우편 비용 전액을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합니다. 받는 분은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 서비스 중 일부는 신청 과정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어 선뜻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격 조건을 모두 확인하고 신청을 마쳤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매월 특정일, 구체적으로는 9일 또는 25일에 통화 등기로 접수된 연금이 집배원을 통해 수급자의 자택으로 배달됩니다. 통화 등기라는 개념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것은 우체국이 현금 등 유가물을 등기 방식으로 송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물건 배달이 아니라 수령자 본인 확인과 영수 절차가 포함된 공식적인 전달 방식입니다. 집배원이 문을 두드립니다. 어르신이 나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최대 5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직접 손에서 손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서비스가 단순한 현금 배달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집배원은 돈을 건네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이 서비스의 공식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식사는 잘 하시나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이 짧은 대화가 어르신 입장에서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층에게 매달 찾아오는 얼굴, 내 이름을 알고 내 상태를 확인해주는 사람의 존재는 단순한 방문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정서적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어르신의 상태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며칠이 지나도 발견되지 못하는 고독사의 비극. 그것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처럼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직접 문을 두드리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가 이 서비스의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한 것이 바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입니다. 현금 배달은 이 안전망을 작동시키는 트리거이자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 서비스가 가진 발견, 즉 표면 너머의 실체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가 수급자 어르신에게 주는 실질적 가치는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 신체적 부담의 해소입니다. 매달 먼 길을 이동해야 하는 것은 고령자에게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낙상의 위험, 교통사고의 위험, 체력적 소진,
특히 겨울철 빙판길이나 여름철 극심한 폭염 속에서의 이동은 그 자체가 건강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신체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가치, 금융 자주성의 회복입니다. 디지털 뱅킹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까운 금융기관도 없어진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자신의 돈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해야만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상황. 이것은 경제적 자립성의 훼손입니다. 안심배달 서비스는 이분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연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복원시켜줍니다. 세 번째 가치,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경제학자들이나 복지학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령층의 정신 건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나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매달 집배원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직무적인 방문이라 할지라도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달에도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다는 체험입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형성되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신뢰입니다. 국가가 나를 잊지 않았다. 내가 납부했던 연금이 지금도 나에게 정성 들여 전달되고 있다. 이 감각이 쌓이면 그것은 노후의 심리적 안정감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은 신체 건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 주는 진정한 대가, 즉 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정착된 이후 어르신들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더 이상 연금 수령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 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 통증을 참아가며 먼 길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나 오늘 읍내 좀 태워다 줄 수 있니? 라고 부탁의 말을 꺼내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9일 또는 25일 집배원이 찾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하고 연금을 받고 짧은 안부를 나누면 됩니다. 이것이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귀환의 의미를 조금 다른 각도로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단순히 편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본래 누렸어야 할 일상, 즉 자신의 연금을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받아볼 수 있는 그 당연한 권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박탈감에 가깝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감각, 시대가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이것들이 고령층의 일상 안에 녹아드는 방식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들의 삶의 질을 갉아먹습니다. 안심배달 서비스는 그 박탈감을 되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시대에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에게 맞춰가겠다. 이것이 이 서비스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회복, 평온한 노후의 루틴으로의 귀환이야말로 이 서비스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가 가져오는 변화의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시범 운영 단계입니다.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강원 전북 19개 시군에서 운영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합니다. 즉, 이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앞으로 전국의 농어촌 고령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의 서비스의 확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노인 복지를 접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복지 시스템은 대체로 신청 기반이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로 서비스를 받는 구조. 이 구조는 정보력이 있는 사람, 이동이 가능한 사람, 행정 절차에 익숙한 사람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정보 접근성이 낮고 거동이 불편하고 행정 절차를 어려워하는 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 집단이 바로 농어촌 거주 고령층입니다. 안심배달 서비스는 국가가 먼저 그 사각지대를 향해 발을 내딛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시스템에 맞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어르신을 찾아가는 구조.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복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특정 지역, 특정 연령, 특정 금융계좌를 가진 이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실제 운영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집배원이라는 인력이 복지 확인자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운영적 현실성도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옳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그 흐름에서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 서비스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도와 전북 19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집배원이 매월 9일 또는 25일에 최대 50만 원의 연금을 직접 자택으로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우체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고 7월 시작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급자의 비용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나 전북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은행 가기가 어려워지셨다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는 필요한 사람에게 닿아야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아무리 잘 설계된 서비스도 존재를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